이제 잡스는 취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훗날 이 이력서는 2021년 7월 경매에서 34만 3천 달러, 네? 34만 3천 달러, 네? 4억 원에 팔려서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력서가 4억이라고요? 예. 뭘 썼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4억이라고요? 뭐 이력서를 보면 조금 당황스럽죠. 그는 이미 자퇴했지만 주소를 리드 대학교라고 적었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한 학기만 다녀서 전공이 없었는데 전공을 영문학이라고 적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라면 이 이력서를 보고 뽑았을까요? 안 뽑죠. 아니 4억에 안 사요 일단 이거를. 왜 그걸 누구 사는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뭐였을까요? 테크 관련? 예, 또 전자공학과 디자인 엔지니어를 자신의 특기로 적었습니다. 밑에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취직이 됐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아 안 근데 할 거. 저거를 간직했다라는 거는 뽑았다라는 얘기 아닌가? 안타깝게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하. 그런데 어느 날 구인 광고를 보던 중 즐기면서 돈 버세요라는 광고를 보고 솔깃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광고를 낸 회사의 인사 담당자를 찾아갑니다. 그 회사가 바로 비디오 게임의 선구자였던 아타리였습니다. 아타리가 뭐야? 우와. 해봤지. 다들 어릴 때 한 번쯤 해본 게임들이죠. 예. 아, 아타리 맞아. 아, 아타리. 예. 잡스는 누가 봐도 히피 문화에 빠져 있는 청년을 인사 담당자들이 마음에 들어할 리가 없죠. 그쵸. 하지만 잡스는 일자리를 주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겠다며 로비에서 버텼다고 합니다. 이때 타네요 진짜. 네. 우연히 이 모습을 본 한 사람이 그를 합격시켜줍니다. 아타리 창업자인 부시네. 덕분에 1974년 19살의 스티브 잡스는 전도 유망한 게임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잡스의 첫 번째 회사 생활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그를 멀리했던 이유는 바로 잘 씻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 죄송합니다. 저희 아 좋아요 교수님.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동료들이 그를 멀리했던 이유는 바로 잘 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잡스는 히피 생활을 했잖아요. 또 채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식 습관이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해로운 체취를 막아주기 때문에 자주 샤워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고통스럽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은 냄새나는 잡스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를 자르라고 민원까지 빗발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냄새가 났으면. 하지만 잡스를 합격시켰던 부시넬이 해고하는 대신 그를 다른 직원과 마주치지 않는 야간 근무직으로 돌려서 와. 사태를 무마했다고 합니다. 주현 씨, 그럼 직원들이 이렇게 잡스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회사 창업자는 왜 잡스를 계속 일하게 해줬어요? 그러게 신기하네. 부시넬은 잡스가 다루기 힘든 사람이었지만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해요. 모두가 2,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 프로그램을 잡스는 일주일 만에 자기는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말을 해서 아무래도 남들이랑은 좀 다른 모습, 이런 모습을 높이 산 게 아닐까 싶어요. 자신감이 엄청났구나 일단 잡스는. 그런데 회사에서 괴짜스러운 행동으로 눈칫밥만 먹던 스티브 잡스에게 드디어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잡스에게 혼자서 할 수 있는 1인용 게임을 만들라는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오. 이때 잡스는 한 인물을 찾아가는데 그가 누구인지 사진을 볼까요? 혼자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으라고? 어? 아까 그 잡스 욕한 예. 분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은 훗날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을 창업한 엔지니어 스티브 워즈니악. 워즈니악입니다.
잡사 워지니악은 고등학교 때 처음 인연을 맺었죠. 당시 실리콘밸리에 살면서 혼자 컴퓨터를 설계하고 완성할 만큼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워지니악은 친구의 소개로 16살의 잡스를 만나게 됩니다. 저 사람. 이 사진은 예? 잡스가 21살 때 사진인데 16살 때 만난 이후 두 사람은 줄곧 붙어 다녔다고 합니다. 누가 워지니악이에요? 오른쪽에 아니에요? 오른쪽입니다. 저 사람도 히피예요? 그렇죠. 워지니악도 그래서 히피입니다. 잘 맞았나 봐. 아 진짜? 난 저 사람이 스티브인가? 그런데 잡스는 첨단 기술 분야였던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혼자서 뚝딱뚝딱 조립하는 워지니악을 보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처음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를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워지니악과의 인연으로 컴퓨터에 발을 들여놓고 준전문가 수준의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1인용 게임을 만들라는 미션을 받은 스티브 잡스는 워지니악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만들어줘. 네, 당장 만들지 않으면 쫓겨날 거야. 예. 보통 게임 제작 기간이 2, 3개월 정도 걸렸죠. 근데 잡스는 워지니악한테 3일밖에 시간이 없어. 어머. 도와달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저래? 당시 워지니악은 HP의 정식 직원이었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근데 친구의 다급한 요청에 밤을 새서 어머. 3일 만에 게임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오진혁 씨 잡기 진짜. 한게 없어요? 해주니까 되는 줄 그때 알았어요. 그가 만든 게임은 1인용 게임 분야를 선도하며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아마 지원 씨가 엄청 좋아할 영상입니다. 지뢰찾기 이런 거 아니야? 복잡한 게임인데. 이런 게임? 테트리스 이런 거 아니에요? 뭘까? 어머. 이걸 만들었어? 와. 와 이거 이거 만든 진짜. 거야? 이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하나. 와. 어렸을 때 했어요. 다들 한 이거 번. 조구 셔틀이랑 처음 나왔잖아. 조그셨대. 조구 셔틀을 만나 이거? 다들 이 게임을 한 번 정도는 해본 적이 다 있죠. 해봤죠. 뭔지 다 알죠? 해봤죠. 나와. 제가 아까 그 전에 멘트 취소합니다. 지원 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좋아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이 화면 위에 쌓여 있는 벽돌을 탁구공으로 튕겨서 깨뜨리는 컨셉의 개인으로 한국에서는 벽돌 깨기로 이제 유명해졌죠. 이후 이 게임은 아타리의 대표 게임이 되었고 잡스는 워지니악의 도움으로 회사에서 인정받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와. 그럼 체리 씨 어쨌든 잡스가 이거 뭐 완성한 게 워지니악 때문인데 뭐 한턱 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스는 게임을 성공해서 $5,000를 받았었는데요. 워즈니악에게 700불밖에 안 받았다고 거짓말 치고 $350를 워즈니악에게 주고 심지어 스티브 잡스는 보상금도 받았는데 그것도 다 혼자 가져갔고 근데 나중에 10년 뒤에는 그 사실을 알고 잡스에게 이제 따져봤더니 잡스는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얘기를 용감만 하네요 했었어요. 이거 보면. 진짜 이성이 안 잡스러운 짓을 좋았네. 하네요. 아 근데 이걸 그 당시에 워즈니악이 알았다면 애플이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지금 안 좋은데요, 너무 평이. 이게 그런데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며 각자의 커리어를 쌓아가던 스티브 잡스와 워지니악은 어떻게 시가총액 1위의 세계 최대 IT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걸까요? 오진혁은 처음 들어봐. 두 사람에게 자극을 준 건 바로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알테어 8800의 등장입니다. 컴퓨터 광해했던 워지니악은 알테어 8800의 출시 소식을 듣고 이보다 더 좋은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열정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겨우 5개월 후인 1975년 6월 전설의 발명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어떤 컴퓨터인지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5년. 와 이게 뭐예요? 골동품이다 진짜. 이거.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왼쪽 사진은 워지니악이 발명한 컴퓨터의 메인보드입니다. 여기에 나무 틀로 만든
키보드 틀과 모니터를 얹으면 오른쪽과 같은 컴퓨터가 완성이 되죠. 이 컴퓨터가 알테어 8800보다 한 단계 앞선 컴퓨터를 개발해낸 것이죠. 사실 워지니악은 이 컴퓨터를 팔면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짜로 배포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막은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잡스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컴퓨터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봤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회사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컴퓨터를 판매해보자. 이때 잡스는 자신의 차를 판 돈 1,500달러를 가지고 워즈니악을 찾아갑니다. 이런 열정에 감동한 워즈니악은 그의 제안을 수락했고 그리고 전자계산기를 판 돈 250달러를 보태서 잡스의 부모님 차고 한켠에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이렇게 1976년 21살의 스티브 잡스가 워지니악과 의기투합해서 탄생시킨 회사가 바로 오늘날 기업 가치 1위인 IT 기업인 애플입니다. 그 회사 이름이 왜 애플이 된 거예요? 사실 거기에는 엄청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뭐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잡스가 아타리라는 게임 회사를 다녔잖아요. 자기가 다녔던 이 아타리라는 회사보다 자기가 만들 회사 이름이 전화번호부에서 더 앞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 A로 시작되는 단어 중에 좋아하는 단어였던 애플을 회사 이름으로 정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1976년도에 있었던 애플의 로고를 보시면 이제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사과나무 아래에서 발견한 것처럼 컴퓨터계에 내가 혁신이 돼보겠다 이런 뜻으로 애플이라고 지었다는 설도 있어요. 저 때는 안 배워 먹었네. 그들 온전하게. 그러게요. 그 워지니아 개발한 컴퓨터 잘 팔렸을까요? 스티브 잡스는 회사를 창업한 후 애플 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본격적으로 판매에 나섭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가정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가졌죠. 그 결과 판매가 된 컴퓨터는 겨우 200대 정도뿐이었습니다. 꽤 팔았는데 그래도? 하지만 잡스는 실망하지 않고 곧장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판로를 넓히기 위해 몇몇의 컴퓨터 덕후들에게만 판매할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을 타깃으로 사용하기 쉬운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자고 생각해낸 거예요. 1977년에 출시한 것이 바로 애플2입니다. 과연 어떤 제품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2는 키보드와 본체가 합쳐진 개인용 일체형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래픽과 컬러 모니터를 지원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컴퓨터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영상을 보니 애플2가 이전 모델과 뭐가 다르죠? 형태가 일단은 그 케이스가 생겼잖아요, 겉에. 잡스는 여기에 더해 대중을 위한 컴퓨터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한 가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티브 잡스의 전략은 바로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을 통해서 뭔가 즐기고 놀 수 있게 컴퓨터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한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중을 위한 컴퓨터를 완성한 스티브 잡스는 애플2를 홍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략을 짰는데 바로 로고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이전 로고와 비교하면 어때요? 한 입 베어 먹었네요. 맛을 봤네. 스티브 잡스는 애플2의 컬러 기술을 홍보하기 위해서 로고를 바꿨다고 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로고는 애플2가 출시된 1977년부터 1998년까지 약 21년 동안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무엇보다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는데 과연 뭐였을까요? 바로 가격입니다. 싸게 했네. 당시 애플2는 1,298달러에 팔렸는데 다른 컴퓨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습니다. 이렇게 잡스가 세운 여러 전략과 가성비까지 더해져서
애플2에 대한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2의 성공으로 약 창업 5년 만에 스티브 잡스가 벌어들인 돈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당시 자산 평가액은 2억 5,600달러. 2억 5,600달러. 지금으로 환산하면 무려 2조 85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너무 좋겠다. 성공을 빨리 했네. 이로써 잡스는 20대 엄청난 와, 말도 안 돼. 거부가 된 것입니다. 와, 20대 2조 원 이상을. 영앤 리치네. 게다가 1980년 12월 12일 처음으로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되는데 상장 당일에 22달러 시작했지만 장이 마감할 때는 29달러까지 뛰게 됩니다. 이후 애플은 총 5차례에 걸쳐 액면 분할을 하게 되는데 당시 상장 초기의 한 주를 따져보면 현재 224주의 가치로 약 5,500만 원에 달합니다. 와, 한 주예요? 네. 와, 한 주만 갖고 있었어. 말도 안 돼. 와, 연봉이 한 주가 5,500만 원이라고? 스티브 잡스는 애플2의 성공으로 단숨에 라이징 스타가 됐죠. 근데 어쨌든 본인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만큼 이게 뭐 홍보에 굉장히 신경 썼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네. 잡스는 맥킨토시의 등장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거액의 돈을 들여서 당시 에일리언, 블레이드 러너로 유명한 리들리 스콧 감독에게 광고 제작을 맡깁니다. 그리고 슈퍼볼 시합 광고에 상영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맞아. 그런데 이때 잡스는 회사의 관대에 부딪히게 돼요. IBM 때문에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 큰 돈을 쓰기를 이사에서 원치 않았던 거예요. 뒤늦게 이사에서 부랴부랴 광고를 취소해봤지만 방영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결국 광고는 예정대로 상영하게 됩니다. 그럼 잡스가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만든 광고가 무엇인지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에어리언 나오는 거 아니야? 좀 영화 같다. 정치 들고 부수러 오는데? 이 광고는 당시 경쟁자였던 IBM을 빅브라더, 즉 악에 비유하며 IBM에 지배당하는 민중들을 해방하기 위해 영웅 맥킨토시가 등장해서 빅브라더의 대형 화면을 깨부순다는 내용입니다. 우와. 한마디로 IBM 저격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에 무려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억 원 이상의 제작비가 들어간 것이에요. 맞아. 영화처럼 네. 만들었으니까. 그냥 디스 광고지 뭐 컴퓨터에 대한 뭐 소개가 홍보라든지 소개가 없어요. 전혀 뭐 맥킨토시에 대한 뭐 홍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컴퓨터인지 알 수 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함께 볼까요? 이전 컴퓨터와 다른 점을 찾았습니까? 버튼 하나로 한다 뭐 예. 그거 말고 마우스. 예, 바로 마우스입니다. 맥킨토시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사용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이걸 실현하기 위해 잡스의 히든 카드가 바로 마우스였습니다. 기존의 PC들은 대부분 검은 화면에 문자를 입력해서 작동하는 방식이었잖아요. 하지만 맥킨토시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아이콘을 클릭만 하면 원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바탕화면, 스크롤바, 타이틀바 같은 기술도 이때 갖춰지게 됩니다. 진짜. 뿐만 아니라 잡스는 또 하나의 변화를 시도하는데 바로 서체를 다양하게 한 것입니다. 컴퓨터에 서체가 처음 여러 개 등장한 게 이때였습니다.